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경기권에 과학고가 4곳이 설립이 확정됐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실제 어떤 과학고고 어떤 식으로 설립되어지는지, 시기는 언제인지, 준비는 뭘 할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기권에는 그전까지는 과학고 하나밖에 없었죠. 경기북과학고. 그런데 이렇게 4곳까지 설립되면 경기권에는 과학고가 5개가 되는 거죠. 이번에 설립되어지는 것은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곳이 설립이 확정되었는데요. 관련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실제 뉴스고요.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곳에 경기형 과학고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28일이니까 2월 28일이죠. 경기도 교육청은 부천고, 부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당 중앙고가 성남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칭인데, 시흥에 설립되는 과학고는 시흥과학고로 아직은 이제 설립된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설립될 예정인 거고요. 또 이천의 과학고는 이천과학고로 하지만 아직 가칭이니까 이름이 이천과학고라고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형 과학고 지정을 위해 교육부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과학고가 4곳이 설립된다라는 얘기죠. 그 전까지 사실 경기권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인구수나 학생 수는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데 과학고는 한 곳밖에 없다는 걸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경기형 과학고가 4곳이 설립되게 되면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에 따라서 여기 도교육청은 특별 전담반인 TF를 구성하고 4개의 과학고 추진 일정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달아서 전환하는 학교죠. 전환하는 학교는 이제 부천고하고 분당 중앙고죠. 이 학교는 원래 기존에 있는 학교가 과학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 3월 달에 이제 신설이 되는 거고요. 신설하는 학교는 시흥에 있는 학교와 이천과학고는 2030년 3월에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2027년도면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실제 과학고에 갈 때 유리한 상황이 현재 되는 거고요. 자, 연결해서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버드대 특강으로 박미 중인 임교육감은 이날 과학교육이 어떻게 변환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형태의 과학고 설립이죠. 약간 차이가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겠고요. 경기도 교육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교육부의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는 기존에 있는 과학고하고는 좀 새로운 형태의 과학고가 설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경기교육이 책임진다라는 과거로 기존의 과학고하고 다른 특성화된 과학교육 시스템, 기존 과학고하고는 이제 다른 특성화된 과학교육의 시스템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경기형 과학고의 특징들은 경기 지역 내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형 과학고는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과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설립 방식과 개교 예정, 각 학교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방식은 부천과학고하고 성남에 있는 과학고는 기존에 있는 부천고하고 분당 중앙고가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27년 3월에 개교하는 거죠. 이 2개 학교는 부천에 있는 것과 성남에 있는 과학고는 2027년 3월에 개교가 되는 겁니다. 시흥과학고하고 이천과학고는 2030년 3월에 개교가 되는 겁니다. 실제 명칭은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 이름을 따서 써놨는데 실제 명칭은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천 지역은 산업과 연결된 실험 중심의 교육, 성남 같은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잖아요. 이거와 연계된 IT나 바이오의 특성화 교육이 있는 거고요.
시흥과학고의 경우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있죠. 협력을 통해서 연구 중심 교육을 한다. 자, 이천과학고는 반도체 산업이죠. SK 하이닉스와 연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천에서 생기는 과학고는 기존의 일반고인 부천고가 과학고로 전환되는 거인 만큼 2027년 3월에 개교가 되는 거고 부천시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기존의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서부권 지역, 서부 지역에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아무래도 부천 지역의 첨단 시설 그리고 기업과의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학고들은 사실 보면은 수학과 과학의 어떤 심화 있는 공부를 시켰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첨단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과학 프로그램은 사실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남과학고입니다. 일반고인 중앙고죠. 중앙고가 이제 과학고로 전환하게 되면 성남과학고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이름은 변동될 수가 있겠죠. 개교는 당연히 2027년 3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학교는 성남의 위치에다 보니까 판교 테크노밸리의 첨단 IT나 바이오 기업과 협업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실제 면접에서 뽑을 때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하게 그 학교에 지원할 면접을 통과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남부 지역에 과학기술과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고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흥에 있는 과학고입니다. 신설되는 학교고요. 시흥에 이제 신설이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시흥은 산업단지 및 R&D 연구소가 정말 많은 실험 중심의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첨단 과학 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서남부 지역의 과학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경기도 전체에 대한 내용인 거고,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에 있는 학생도 이런 R&D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실험 중심의 교육을 원한다면 실제 시흥에 있는 과학고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지역의 친구들은 특별하게 자율학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경기권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경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천과학고입니다. 이천과학고도 신설하는 거고요. 이천에 있다 보니까 신설한 학교고 이천에 있다 보니까 실제 2030년 현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과학고를 가는 시점부터는 이천과학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천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중심지인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연계된 반도체 첨단 소재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이제 있었던 내용이고요. 경기 동부 지역에 과학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실험과 연구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실제 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 중에 이천과학고를 준비한다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면접 때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기형 과학고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천, 성남, 시흥, 이천 경기형 과학고를 신설하기로 이제 확정하면서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는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경기형 과학고는 기존의 과학고와 달리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과학교육을 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6학년들은 어떤 준비 방법이 필요할지, 그리고 탐구보고서나 독서활동이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중학교 1학년들의
수학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 때는 정수와 이리수나 도형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논리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서술형 문제나 이런 등을 준비하면서 선행학습도 꼭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네, 물론 실제 과학고의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마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굳이 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실제 저희가 입시를 준비해 본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1학년이어도 학교 공부는 당연히 이런 증명 연습이라는 이런 것이 중요하게 좌우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 면접 때도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이니까요. 이런 걸 준비하면서 선행학습을 꼭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천할 탐구 주제로는 넬로삼각형이라든지 프랙탈에 대한 연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넬로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원과 다각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계공학이나 디자인에 대한 이미지, 아무래도 과학과의 특성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프랙탈 같은 경우도 시에르빈스키 삼각형이라든지 코어 곡선, 아무래도 프랙탈 기하의 원리를 연구해 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경계형 과학고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주제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학년 학생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학년 학생들은 수학 학습법에 본다면 2학년 때는 주로 연립방정식이라든지 부등식, 2차함수나 1차함수도 나오지만 2차함수 개념까지, 삼각비 개념까지 익혀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중학교 2학년뿐만 아니라 3학년, 그 이상의 학년까지를 공부를 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들은 도형의 성질을 활용한 증명 문제나 이런 것들을 꼭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과학고의 면접 때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구 주제로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연 속에서 피보나치 수열,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씨나 나뭇잎의 배열 등 황금비의 개념 등을 탐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추천 학습법으로는 심화 문제 풀이나 서술형 문제 대비 아무래도 특목고 수학 면접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을 키우는 퍼즐형 수학 문제. 당연히 이제 예상 문제로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실제 2학년부터 이런 식으로 준비한다면, 면접이 좀 가까워졌잖아요. 2학년은 당장 내년부터니까. 사실상 충분히 과학고에 목표를 두고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학에 대한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물질의 상태 변화나 세포 구조, 힘과 운동에 대한 개념을 좀 완벽하게 공부를 하면서 실험을 통한 과학적 사고, 탐구 보고서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주제로서는 토양 오염을 조사해보는 거죠. 지역별로 토양 오염도를 분석해서 식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래도 하천 오염도를 조사해서 하천 수질 오염의 pH나 아니면 COD, 그리고 BOD 등을 연구해 보는 겁니다. 자, 추천 학습법으로는 아무래도 실험 기반으로 한 학습, 실험 후의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기, 또 학교에서 하는 과학 탐구 보고서 대회에 참가하기, 그리고 과학 기사나 논문 읽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2학년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앞에 가는 거니까 포인트로는 속력과 가속도, 에너지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익히기, 또 화학 반응식에서는 주기율표, 원소 분석, 생명과학과 이런 학습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고등과정이죠. 고등과정의 원과정이라 하죠. 이런 것들을 꼭 공부를 같이 병행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탐구 주제로는 대장균 오염 조사, 음식물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생기는 세균의 오염도를 분석해서 조사하는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좋은 주제가 되겠고요. 또 물리 실험 연구, 자유낙하라든지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 같은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추천 학습법으로는 과학고 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라. 당연한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실제 답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논리 사고력을 강화하기 위한 물리화학 심화 문제를 풀어라. 네, 당연히 플러스 선행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학습이 확실히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인데요. 독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걸 읽는 건 아니지만 1개월에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과학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관련된 독서를 꾸준히 읽고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수학의 쓸모나 맨델브로가 들려주는 프랙탈 이야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크리스퍼가 온다, 뭐 이기적인 유전자, 아니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나 과학 콘서트 같은 이런 책들을 실제적으로 목록에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들어있게 되면 실제 면접 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읽고 반드시 내용을 꼭 익혀 주어야 합니다. 자,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작성해 줘야 되는 거고요. 핵심 개념이라든지 나의 생각 등을 정리해 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 보고서나 주제 선정을 하는 것도 꼭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독서 학습이라든지 수학, 과학에 준비하는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과학고가 새로 생기면서 중학교 3학년 말고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6학년 학생들은 실제 과학고를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넓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앞에 닥쳐갖고 해서는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보면 충분히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바로바로 분석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GMX 플렉스 대표 조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